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진 지혜를 찾아 헤매는 신비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이자 고대 문화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자입니다. 오늘은 달빛 아래 속삭이는 특별한 날, 추분 전야의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연이 숨을 고르고 세상의 기운이 뒤바뀌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하루가 여러분의 운명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과 미신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한 행동 하나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작은 정성 하나가 일년의 평안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9월 20일은 양력으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음력으로는 7월의 마지막 날들이 저무는 시점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취유판을 목전에 둔 균형과 변화의 문턱에 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추분은 벼, 고구마, 밤, 사과 등 수많은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수확되는 시기의 정점이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분주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의 기운이 정점에 달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따르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다양한 의식과 금기를 지켰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적 성인 숭배보다는 한국 고유의 민간 신앙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특히 조상 숭배와 자연 숭배의 색채가 강한데요. 조상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주신 땅의 신령과 하늘에 깊이 감사하며 돌아가신 조상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집안을 수호하는 가택신, 풍년을 기원하는 밭의 신령,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 등 다양한 토속 신령들에게 정성껏 공물을 바치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다가올 해의 풍년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기복적인 의미를 넘어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순환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염원하는 깊은 정신적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추분 전후에는 음양의 조화가 극에 달하여 이때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가 더욱 큰 효험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믿음과 농경사회의 삶의 방식이 융합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날과 얽힌 전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먼 옛날, 아직 세상이 지금처럼 바쁘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작은 마을 어귀에 가을 할미라 불리는 현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지주나 촌장보다 더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가을 할미는 그 누구보다 자연의 순리를 꿰뚫고 있었고 땅의 신령들과 소통하며 씨앗이 싹트고 곡식이 연글며 열매가 맺히는 모든 과정을 보살폈습니다. 매년 추분 전야가 되면 가을 할미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해의 수확량과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점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해 새로 거둔 오곡과 가장 잘 익은 과일을 가져오면 할미는 그것들을 정성껏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땅이여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여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상들이여 저희를 보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향을 피우고 맑은 샘물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곡식에서는 금빛 기운이, 과일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할미는 이 의식을 통해 땅의 정기를 모으고 하늘의 복을 빌어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때로 할미는 망자의 영혼이 평화롭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어느 해 욕심 많고 오만한 한 고을 사또가 할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할미의 지혜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할미에게 다가올 겨울의 날씨를 정확히 예언하고 자신의 밭에만 풍년이 들도록 해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가을 할미는 사또의 오만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만 진정한 풍요를 허락합니다. 탐욕은 메마른 땅을 만들고 불평은 얼어붙은 겨울을 부를 뿐입니다. 사또는 할미의 말을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밭에만 비료를 잔뜩 뿌리고 다른 농부들의 물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사또의 밭에는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돌아 모든 곡식이 말라 죽었고 마을 전체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가을 할미의 말을 듣고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서로 도우며 나누었던 마을 사람들의 밭은 비록 사또의 밭만큼 비료를 주지 않았지만 병충해를 면하고 소박한 수확이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또는 자신의 탐욕을 뉘우치고 가을 할미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을 할미의 전설은 추분 전야가 단순히 수확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분 전야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전하는 운명의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로드네 프리메트 민간 속설. 날씨와 수확. 오늘 밤하늘이 유난히 맑고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면 다가올 겨울은 눈이 적고 온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잔뜩 흐리고 비가 내리면 일찍이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징조로 여겼죠.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신호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그 해는 바다의 풍년, 즉 어획량이 많을 것이라는 길조였습니다. 동쪽에서 불면 밭농사가, 남쪽에서 불면 논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곡식의 상태. 오늘 수확한 곡식의 이삭이 유난히 탐스럽고 나탈이 꽉 차 있으면 그 집안은 다음 해까지 재물이 불어나고 식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좋은 징조입니다. 특히 벼 이삭이 노랗게 잘 익었으면 금전운이 따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곤충의 움직임. 귀뚜라미가 오늘따라 더 시끄럽게 울거나 벌레들이 집 안으로 모여들면 곧 찬 기운이 닥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겨울을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거미줄. 집 현관이나 문간에 크고 튼튼한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집안에 좋은 소식과 손님, 그리고 재물이 들어올 길조로 여겼습니다. 거미는 예로부터 재물을 부르는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빗자루의 위치. 오늘 저녁 빗자루를 문간에 거꾸로 세워두면 나쁜 기운이나 악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주술이었죠. 돈을 발견하는 꿈.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줍거나 꿈에서 돈이 가득한 지갑을 보는 것은 재물운이 상승할 길조입니다. 땅의 기운이 모여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깨진 그릇. 오늘 집안에서 그릇이나 컵이 깨지면 불운을 예고하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2. 스느베두 노츠, 오늘 밤의 꿈. 오늘 밤의 꿈은 단순한 몽환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신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상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들판을 걷는 꿈. 이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곧 큰 성공과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재정적인 문제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맑은 물에 몸을 씻거나 마시는 꿈. 몸과 마음의 정화를 의미하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될 징조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정신적인 성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조상님을 뵙는 꿈. 조상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거나 덕담을 해주시면 이는 당신에게 큰 행운과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면 조상님이 근심 어린 표정이거나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당신의 행동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나무를 보는 꿈. 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 또한 예술적 영감이 샘솟거나 창의적인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뱀이나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뱀은 재물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거나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될 길몽입니다. 다만 뱀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주변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3. 로시전의 베더땐 아이날 태어난 사람들. 오늘 추분 전야의 속삭임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타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지혜와 뛰어난 직관력을 지녔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합니다. 예술적인 감각과 섬세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음악, 미술, 문학 등 창작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면에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꿋꿋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마치 가을의 단풍처럼 변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타 이메니니키, 이름과 운명. 한국 문화에서는 서양처럼 특정 날짜에 이름의 날을 기리는 전통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자연의 기운이 특별한 날에 태어난 이들은 그 이름 속에 계절의 의미를 담고 운명과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처럼 계절의 이름을 직접 담거나 하늘, 빛, 강처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과 운세가 더욱 자연의 순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은 고유의 이름이 주는 힘과 더불어 내면의 균형 감각과 조화로움을 통해 삶의 난관을 극복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날에 행해야 할 전통과 의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의식이자 미래를 위한 기원입니다. 1오곡 풍년기원제 우 구리니엔 치웬지. 땅에 바치는 감사와 소망. 목표.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해에도 변함없는 풍년을 기원하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빌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오늘 수확한 가장 신선한 쌀, 보리, 조, 콩, 기장 등 오곡 소량, 제철 과일감, 대추, 사과 등 맑은 샘물 한 그릇, 향. 집안의 가장 깨끗한 곳이나 마당의 신성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언제, 어떻게?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초저녁,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제단에 오곡과 과일을 정성껏 올립니다. 맑은 샘물은 그릇에 담아 중앙에 두고 향을 피워 공기를 정화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동쪽을 향해 서거나 앉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마음속으로 다음의 기도를 읊조립니다. 하늘의 기운이여, 땅의 정기여,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풍요와 건강, 화목을 허락하시고 다가올 해에도 좋은 기운으로 채워주소서.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소서. 마친 후 제사에 올렸던 오곡과 과일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음식은 신성한 기운을 담고 있다고 믿어 섭취함으로써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이 스며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투일이 조상님 가을맞이 차례, 스뚜 샹님 추번 차례. 뿌리에 대한 존경과 축복. 목표. 비록 추석은 아니지만 추분 전야는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감사하며 그들의 지혜와 보호를 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명절 차례보다 간소하게 진행되지만 정성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준비물. 새로 찌은 쌀로 지은 밥, 제철 나물, 간단한 국, 막걸리나 약주, 조상님의 사진이나 위패 있다면. 언제, 어떻게. 저녁 식사 시간 전에 가족이 모여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조상님을 위한 상을 차립니다. 밥과 국, 나물 등 정갈한 음식을 올리고 술잔을 채웁니다. 가족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모두 함께 조용히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올릴 때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는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 자손들을 보살피시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마친 후 제사 음식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뿌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새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만약 가능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간단하게라도 성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새로운 계절 준비의 손길. 새로운 계절 준비의 손길. 겨울을 위한 지혜로운 대비. 목표. 다가올 추운 겨울을 지혜롭게 대비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삶을 준비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는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정성과 준비의 의미를 가집니다. 준비물. 빈 항아리, 말린 나물, 찹쌀, 고추 등 김장 재료, 미리 준비. 언제, 어떻게. 낮 동안 가족들과 함께 김장 재료를 손질하거나 말린 채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오늘 수확한 고추나 마늘을 빻아 김치 양념을 만들거나 찹쌀로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등의 활동은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이나 채소를 건조하거나 저장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의 지혜를 공유합니다. 이 재료들이 겨울 내내 저희 가족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이 깃들게 하소서. 마친 후 잘 보관된 음식들은 겨울 내내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갑니다. 4. 정화와 균형의 샘물. 징화, 와준, 흥의 샘물. 몸과 마음의 조화. 목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전야의 균형 잡힌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화하며 다가올 계절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의식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샘물 한 그릇, 새벽에 길어온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운 흙, 작은 돌멩이 서너 개, 그리고 낙엽 한두 장. 언제, 어떻게.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조용히 집 근처에 맑은 샘물을 한 그릇 길어옵니다. 집에 돌아와 가장 조용한 곳에 물그릇을 두고
잠시 명상에 잠깁니다. 마음속의 불안이나 혼란을 물에 띄워 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이후 물그릇에 고운 흙 한 줌과 작은 돌멩이들을 조심스럽게 넣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낙엽 한 장을 띄웁니다. 흙은 땅의 기운을, 돌멩이는 견고함을, 낙엽은 변화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균형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 물처럼 맑고 이 돌처럼 견고하며 이 낙엽처럼 순리대로 변화하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마친 후 의식이 끝난 후에는 물그릇의 내용물을 깨끗한 흙이 있는 곳이나 화단에 조용히 부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정화된 기운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 순환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날의 음식, 식문화 전통. 추분 전야의 속삭임에는 특별한 제철 음식을 통해 계절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햅쌀은 한 해 동안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응축하고 있어 이를 먹음으로써 몸에 좋은 기운이 채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밤과 대춥는 제철을 맞아 영양분이 풍부하고 오랜 보관이 가능하여 겨울을 대비하는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밤은 자손의 번성을, 대추는 복과 건강을 상징하여 차례상에도 필수적으로 올랐습니다. 호박은 가을을 대표하는 작물로 호박죽이나 호박전 등으로 만들어 먹으며 체력 보충과 감기 예방을 꾀했습니다. 송편은 비록 추석의 대표 음식이지만 이맘때쯤 햅쌀로 만들어 미리 맛보며 다가올 추석의 풍요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을 기원하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비로운 날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입니다. 조상들의 경고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이며 이를 어겼을 때 따르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계약은 삼가라.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계약 금지. 미신적 이유. 추분 전야는 계절의 기운이 교차하며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며 어떤 결과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때 시작된 일은 그 불안정한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결과,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결혼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시작부터 꼬여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불화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 곡식이나 음식을 낭비하지 마라. 곡식 및 음식 낭비 금지. 미신적 이유. 수확의 계절에 음식, 특히 곡식을 낭비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수고한 땅의 신령과 조상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땅의 기운을 모아 얻은 소중한 결실에 대한 불경은 큰 재앙을 부릅니다. 결과, 다음 해의 수확이 줄어들거나 뜻밖의 흉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재물운이 막히고 가난이 찾아올 수 있으며 가족들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3. 다툼이나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다툼 및 불화 조장 금지. 미신적 이유. 이 시기는 음양의 조화가 중요한 때이므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갈등은 그 균형을 깨뜨려 주변의 좋은 기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불화는 악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고 싸움이 잦아져 집안의 평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을 떨어뜨리고 예상치 못한 불운을 불러들여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밤에 문단속을 소홀히 하지 마라. 밤중 문단속 소홀 금지. 미신적 이유. 추분 전야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옅어져 이승을 떠도는 영혼이나 잡귀들이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나쁜 기운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결과, 집안에 알 수 없는 병이 돌거나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침투하여 가족들이 악몽을 꾸거나 심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불필요하게 생명을 해치지 마라. 생명체 불필요한 해침 금지. 미신적 이유. 가을은 모든 생명이 겨울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불필요하게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는 행위이자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결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불운을 겪게 하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생긴다고도 믿었습니다. 어두워진 후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지 마라. 밤에 머리카락, 손톱 자르기 금지. 미신적 이유. 우리 몸의 일부인 머리카락과 손톱은 생명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때 이러한 신체 일부를 자르면 자신의 기운이 약해져 사악한 영혼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기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우며 심한 경우 좋지 않은 기운에 씌여 불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금전 대차 금지. 미신적 이유. 추분 전야의 불안정한 기운은 재정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돈의 기운이 꼬여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과,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려워지고 빌리면 빚이 불어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이 침체되고 뜻밖의 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 밤늦게 빨래를 널어두지 마라. 밤중 빨래 널기 금지. 미신적 이유. 밤에는 음기가 강해져 떠도는 잡귀들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밤새 밖에 널어둔 옷가지에 나쁜 기운이나 귀신이 붙어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 불운이나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과, 옷을 입는 사람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불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물게 되어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9.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은 피하라.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 금지. 미신적 이유. 가을은 겸손하고 차분한 기운이 지배하는 계절입니다. 이때 지나치게 튀는 옷차림은 주변의 평화로운 기운을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나쁜 시선이나 질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 뜻밖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주목을 받게 되어 해로운 기운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턴 집안의 묵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집안 묵은 물건 함부로 버리기 금지. 미신적 이유.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머물렀던 물건들은 가족의 추억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면 집안의 터줏대감이나 가택신이 노여워할 수 있으며 가족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집안의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이 가진 좋은 기운이 사라져 재물운이나 건강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닦아 햇볕에 말린 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분 전야의 속삭임에 얽힌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상들의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의미들을 되새기며 평화롭고 지혜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